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산청군이 운영하는 보건의료원이 벌써 10달째 내과 전문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국 보건의료원 가운데 가장 높은 연봉인 3억 6천만 원을 제시했는데도 문의 전화 한 통 오지 않고 있는데요. 공중보건의 배치도 여의치 않아서 의료 공백 우려가 큽니다. 이형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남 산청군 보건의료원. 지역에서 유일하게 종합병원급 진료와 입원 치료가 가능하지만 중증 당뇨 등 내과 전문 진료를 볼 수 없습니다. 지난해 4월 내과 전문 공중보건의가 전역한 뒤 10달째 자리가 비었기 때문입니다. 의료원장과 공중보건의 8명이 진료 공백을 메우고 있지만 역부족입니다. 경증이나 일반적인 내과 질환 같은 경우에는 진료가 가능하십니다. 최대한 노력하고 계신데 그래도 이제 내과 전문의 선생님 진료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보건의료원을 찾는 환자는 하루 평균 150여 명.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당뇨나 고혈압 등 내과 진료를 봅니다. 환자들도 불편함을 호소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안 계시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시간이도 많이 가고 거리가 멀더라도 의사 선생님 꼭 계셔야 되는데 특히 내과는요. 산청군 보건의료원이 내과 전문의 모집 공고를 내며 제시한 연봉은 3억 6천만 원. 전국 보건의료원 15곳 가운데 가장 높은 금액이지만 문의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또 경상남도는 2021년부터 내과 전문 공중보건의를 한 명도 배정받지 못했습니다. 저희 지자체는 배정을 못 받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지역의 열악한 이 보건의료를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저희 사정을 설명하고 산청군 보건의료원은 연봉을 더 높이거나 주거 제공 등의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 막말을 한 김미나 창원시 의원에게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의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민간인으로 구성된 창원시 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결정인데요. 하지만 최종 징계 수위는 창원시 의회가 결정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김미나 창원시 의원이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민간인 7명으로 구성된 창원시의회 윤리심사 자문위원회에 출석하기 위해서입니다. 막말 파문이 시작된 지 29일 만이지만 김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을 피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좀. 김 의원은 윤리자문위에서 공인으로 부적절한 발언은 죄송하지만 유족을 이용하려는 제3의 세력이 있어 민의를 대변하려 했다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창원시의 윤리자문위는 1시간 넘는 비공개 회의 끝에 김 의원에게 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이 필요하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사퇴 의견이나 입장을 좀 밝혀주십시오. 의원님, 저희 제명은 지방자치법상 지방의원에 대한 4가지 징계 가운데 가장 무겁습니다. 오늘 위원회 결과는 제명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김 의원의 최종 징계 결정은 동료 의원들로 구성된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지방자치법에는 윤리특위가 윤리자문위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돼 있어 동떨어진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습니다. 창원시의회 윤리특위는 국민의힘 4명과 더불어민주당 4명으로 4대4 구도입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차원의 징계가 우선이라는 국민의힘과 여론에 따라 제명이 필요하다는 민주당 사이 의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 창원시의회 본회의에서 최고 징계인 제명이 의결되기 위해서는 전체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한편 경찰은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가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김 의원을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김 의원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경상남도가 전국 처음으로 경남형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제시할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수천만 원을 들인 용역 결과를 들여다봤더니 경남도가 애초 주문한 조사 기준조차도 충족하지 못했는데요. 제시된 대책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기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열린 경상남도의 산업재해 현황 실태조사 용역 보고회입니다. 용역은 경남의 산업재해를 분석하고 다른 자치단체 사례를 통해
경남에 특화된 예방 정책을 만들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용역 기간은 8달에 8천만 원의 예산이 들었습니다. 발생 원인이 무엇이고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지자체 최초로 한번 저희가 파악해보는 순서를 가져요. 용역에 앞서 경상남도가 제시한 과업 지시서입니다. 설문조사에 50명 미만 사업장을 절반 이상 포함하고 이 가운데 5명 미만 사업장도 5곳 이상 넣어야 한다고 주문합니다. 산업재해의 70% 이상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또 조사 대상의 제조업과 건설업, 운수 창고업을 포함하고 업종당 50개 이상 조사하라고 안내합니다. 하지만 용역 보고서에는 이런 기준이 제대로 충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업 지시서에 나온 운수 창고업 대신 상위 분류인 서비스업을 대상으로 했고 표본 기준도 경남도가 제시한 50명의 절반도 안 됩니다. 소규모 사업장을 절반 이상 포함하라는 내용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이 하기가 힘든 짧은 시간에 하기가 힘드니 약간 적을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최종 제시된 정책도 이미 시행 중이거나 정부 정책 방향과 다를 것이 없고 새로 제안된 경남 안전체조 개발과 안전 뮤지컬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상남도시 안전체조가 실질적으로 노동자들의 안전문화라든지 근골격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전혀 없어요. 그냥 제안뿐이에요. 경상남도는 용역 보고서가 일부 미흡한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추가 보완 지시를 내릴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박규리입니다. 대부분 맑은 오늘 예년 이맘때보다 포근한 날이 예상됩니다. 아침 기온 평년 수준을 조금 웃돌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은 큰 폭으로 올라 평년보다 4에서 9도가량 높겠습니다. 다만 기온차가 크니까요. 건강관리에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전국 곳곳으로 탁한 대기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지역의 대기질은 많이 호전된 모습인데요. 미세먼지 농도 좋음 수준,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나타내고 있습니다. 출근길 현재 기온 보시면 밀양이 영하 3도, 창녕과 의령, 고성은 영하 4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양산이 15도, 밀양과 김해, 부산과 의령, 함안은 14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산청과 함양이 영하 5도로 출발하고 있고요. 낮 기온은 13에서 14도 선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오늘 해상에서도 맑은 하늘 보실 수 있겠고 물결은 0.5에서 최대 2m로 전망됩니다. 내일 늦은 밤부터 우리 지역 비가 시작되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5mm 내외로 예보돼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창원시가 오는 16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읍면동 사무소와 민원센터 55곳에서 점심시간 민원실 휴무제를 운영합니다. 창원시는 지난해 11월 동읍과 반성동 등 10곳에서 점심시간 민원실 휴무제를 시범 도입했으며 오는 3월에는 민원실 79곳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늘릴 계획입니다. 김해시가 인터넷과 모바일로 신간도서를 읽을 수 있는 구독형 전자책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번 서비스로 김해 통합도서관 회원들은 도서관 홈페이지나 전용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 한 명당 한 번에 7권까지 전자책을 빌릴 수 있습니다. 진주시 공무직 44명 채용에 430여 명이 지원해 평균 9.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직종별로는 주정차 단속원이 38대 1로 가장 높았고 청원경찰 10대 1로 나타났습니다. 지원 연령층은 30대와 40대가 각각 30%대로 전체의 64%를 차지했고 20대와 50대는 18%씩으로 집계됐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지금까지 선거법 위반 7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기부행위 2건을 고발 조치했습니다. 경남선관위는 이번 설을 앞뒤로 향응과 금품 제공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입니다. 오는 3월 8일 경남에서는 농협과 축협, 수협, 산림조합 등 모두 170곳에서 조합장 선거가 치러집니다.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국가보안법 관련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 폐지 경남대책위원회는 공안당국이 지난해 1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현직 간부와 농민단체 관계자를 압수수색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